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성격의 내부 구조 세 가지, 즉 쾌락 원리를 따르는 원본능과 도덕 원리를 따르는 초자아, 또 현실 원리를 따르는 자아, 이 세 가지 간의 조화로운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 불안감이 심리적 감정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불안, 죄책감, 갈등이나 고민, 또 드러낼 수 없는 욕구 등 자아에 대한 여러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방어 기제란 자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해결하지 못할 때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병적 행동이 아닌 정상적 행동이며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정의한 이론이죠.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아 방어 기제를 이용하고 있죠. 방어 기제의 사용이 한번 성공하게 되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의 성격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방어 기제는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억압, 리프레션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충동이나 기억은 의식 속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죠. 수치심이나 죄의식 또는 자기 비난을 일으키는 기억들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때로는 실수하는 말인 실언이나 꿈 또는 엉뚱한 이상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병들었거나 잠자는 중, 즉 저항이 약화될 때 억압되었던 것이 의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자존심을 유지하고 죄책감을 막아주는 방어 기제로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붙여서 불쾌한 현실을 피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그것과는 반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때 그것에 오히려 가치를 부여해서 마치 바라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솝 우화 중에 신포도 비유라고 하는 여우와 신포도에서 먹고는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고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안 되겠다 라고 말한 여우의 마음이 합리화에 해당되고, 또 사람들은 자신이 지원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왜 성공을 못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셋째는 투사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느낌, 또 생각,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이 기분 나쁠 때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애하지 못하고 그 동생과 아주 친해진다거나, 남편에 대한 화풀이를 자식에게 하거나, 또 그의 상사에게서 위협을 느낀 온순한 남자는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적대감을 풀어놓는 경우가 있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만성적인 마찰, 즉 잦은 싸움으로 인해 생긴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어린이가 갑자기 눈이 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러한 불화를 볼 필요가 없게끔 해주죠. 다섯 번째는 반동 형성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분노나 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에 너무 강한 상대일 때, 예를 들면 부모나 상사에게
오히려 그 반대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는 상사를 미워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를 아주 존경하는 경우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무의식적 소망이나 좋고 싫음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어머니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고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게 되며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6번째, 퇴행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극단적인 곤경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을 말하죠. 예를 들면 동생을 본 아동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응석을 부린다거나 대소변을 갑자기 못 가리게 되고 젖병이나 손가락을 빨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부부싸움을 한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혼자의 세계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승화인데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와 방법을 통해 발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공격적 충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싱이나 이종 격투기와 같은 공격성이 용납되는 직업을 가져서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방식으로 발산하는 수도 있고, 또 대체물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목적을 표방하는 것일 경우에는 음악이나 무용, 또 미술 같은 예술이나 운동 같은 것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을 들어볼까요? 만 4세 수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에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다른 애들은 모두 시키고 나만 빼놓았어요. 너만 시키지 않았다고? 정말이니? 그래요. 정말 나만 안 시켰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너만 안 시켰을 리가 없어.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유아의 거짓말은 성인의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유아들은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유아가 거짓말을 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혼돈해서 자신이 상상한 것을 실제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아직 심리적으로 분화가 덜 된 심리적 미분화 시기이기 때문이죠. 둘째, 자신이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짓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 유아에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거짓말은 자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하게 되는데, 특히 부모들의 엄벌주의, 절대주의, 복종주의일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넷째,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와 친구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곤 하죠. 또한 특별한 경우지만 공공시설기관에 입양된 유아들은 1대1로 돌아보아 줄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비인간적인 부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친밀한 애정적 관계를 갖지 못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자제력도 부족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지나친 활동을 많이 하고 도벽이 있고 물건을 파괴하며 화도 잘 내고 남을 때리기도 하며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유아들이 아직 도덕성이 덜 발달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거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말이나 거짓말의 결과에 중점을 두지 말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서 유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넌 이 장난감이 가지고 싶었던가 보구나.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이 났었구나. 라고 반응해 줌으로써 유아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유아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응, 그랬니? 그래서 어떻게 했니? 등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현실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죠.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실례를 들어볼까요? 엄마,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다른 애들은 모두 시키고 나만 빼놓았어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선생님이 널 시켜주지 않아서 몹시 속상했었구나. 네, 그랬어요. 너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다른 친구들처럼 발표를 하고 싶었던 게지. 네, 널 시켜주지 않아서 몹시 속상했었구나 하고 유아의 감정을 읽어주는 반영적 경청을 해주었고요. 또 다른 친구들처럼 발표를 하고 싶었던가 보구나 하고 유아가 원했던 것을 표현해 주었죠. 그래서 아이를 섣불리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자질을 자주 하는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